G가 이상해요. 몇 문제 그런 거 같던데. 300번에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답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만 답인 것 같은데 답이 니은 디귿이에요. 답이 오타일 수도 있으니까. 몇 번부터 가? 그 용변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내용도 얼마 없는데. 98번이랑요 302번이랑 303번에 2번이랑 307번이요. 그러고 309번이요.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그거밖에 안 했지? 네. 수요일까지 해서 이거 다 끝나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이걸 다 끝내요? 책을요? 토요일부터 이제 새 교재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가야지. 진짜요? 어떻게 다 너네 끝내요? 시험 범위 얘기 있어? 뭐, 아직? 아직 없어?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가느냐 안 느냐가 문제이긴 하지. 일단 몇 번이라고? 시작. 98번이요. 298번? 네. 지난 시간에 위에 문제 풀어주면서 저렇게 x랑 y에 대한 함수인데 x, y 말고 다른 문자가 껴있으면 어떻다고 했던 거 기억해? 어떻다고 그랬어? 모르겠어요. 에헤이. x, y 함수인데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고 했어.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된 점, 정지되어 있는 점을 말하는 건데 그 말은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정점이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정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문자에 대해 관계없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관계없이이기 때문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우리가 뭐뭐에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묶어요. 그거 항등식이라고 우리 부르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우리는 X랑 Y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K로 정리하면은 2K-1이 아니라 2X-1 K고 2X-1 얘랑 얘 묶었으니까 2X-1이고 뒤에 3-Y겠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따라서 X가 2분의 1이고 Y가 3이다. 바로 2분의 1,3이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점을 지날 거야. 그러면 저 1차 함수가 2분의 1,3을 지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좀 헷갈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2분의 1,3이 여기쯤 있다고 치고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K에 관계없이. 그럼 K의 역할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거야. K의 역할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울기가 0이면 즉 K가 0이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면서 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뜻이야. 또 뭐 K가 1 정도 되면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2이면서 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이런 식으로 K가 음수면은 또 뭐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K의 값에 따라서 계속 위치는 변하지만 항상 저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이 수많은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조건인 거지. 마이너스 1과 1 범위에서 항상 양수, 음수의 함수값을 다 갖고 있길 원해. 그럼 어때야 될까? 우리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 구간 안에서 양수, 음수, 함수값이 다 나와야 돼. 지금 샘플 한 3개 정도 그렸는데 어떨까? 얘는 어때? 기울기 0이면 함수값이 이 구간에서 얘는 함수값이 양수인 애만 있잖아. 이런 애는 탈락이란 말이야.
얘는 어때? 얘는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양수인에도 있고 음수인에도 둘 다 있으래. 얘는 어때? 없어요, 둘 다. 얘는 되네. 얘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안 되지. 함수값이 양수만 있고 음수 쪽은 없잖아. 네. 이걸 이제 가려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려내는 방법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0일 때는 아까 우리 그리면서 안 된다는 거 확인해봤어. 그래서 0일 때는 안 할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얘는 아까 샘플은 됐어. 근데 또 다른 샘플 하나 그려볼 거야. 안 되는 샘플. 예를 들어 기울기는 양수인데 이 정도의 직선이 된다면은 얘는 안 되겠지. 항상 양수만 같잖아 얘는. 네. 그럼 얘랑 얘랑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겠어? 어떤 조건으로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프의 위치는 대부분 함수값에 의해 결정나는 거야. 근해 분리랑도 비슷한 선상에 있는 느낌이지. 얘도 특정 함수값을 비교해서 얘랑 얘를 가릴 수가 있어. 어떤 함수값으로 가릴까?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어떤 함수값으로 이 조건을 가려야 되겠어? 이 세 개 있잖아. 1일 때 함수값이 둘 다 고만고만하지 않아? 그러면 마일. 그렇지. F-1이 어때야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되겠어. 얘처럼 돼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지. 네. 그래야지 저렇게 되는 거지. 근해 분리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 그래프 위치 보는 거니까. 그래서 K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 F-1이 0보다 작아야 돼. F-1을 대입하면 -K, -K 플러스 3이니까 -3K 넘겨면 K가 1보다 크다겠네. 그래서 둘 동시에 만족하는 1보다 커야 되겠네. 그 다음 얘는 K가 음수일 때 보고 있어. 이 샘플 안 되는 샘플이었어. 그럼 되는 샘플 하나 그려보면은 함수값이 양수, 음수 다 가져야 돼. 그러려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얘랑 얘랑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아까랑 비슷하지. 얘랑 얘랑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을 1함수 값이지. 1함수 값이 어떻다? 작다. 음수이다. F1은 2K-K 플러스 3이니까 K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따라서 답은 얘 또는 얘가 답인 거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살짝 어렵지만 우리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래프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할 수 있어야지. 저희 300번에 답이 이상입니다. 300번에 2번 답이 이상해? 아니 그냥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답은 하나만 돼 있어? 네. 1번에 답은 맞게 돼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니야? 둘 다 그냥 얼른 볼까? 그냥 300번에 답이 그거예요. 하나로만 돼 있어? 네. 두 문제인데. F가 최고차가 1인 2차인데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된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개된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F가 인수분해된 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서 우리가 계산하거나 아니면 전개된 식을 쓰고 싶으면 바로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걸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이렇게 잡으면 돼요. 둘 중 하나 출발할 거야. 문제 조건에서 꼭지점이 저기 위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얘가 더 편하겠지. 꼭지점 바로 얘에서 3일 때 꼭지점이잖아. 얘 절반. 그래서 3일 때 꼭지점이니까 y는 2x-7 위에 있어야 돼. 2x-7 위에 있기 때문에 3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 결국 꼭지점이 3,-1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C를 구하면 되겠네. 다시 C는 3을 위에다가 대입하면 또 C가 나오지. 그 3을 대입하면 그 꼭지점 Y좌표가 3 대입하면은 9-18 더하기 C니까 C-9야. 걔랑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겠네. 걔랑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C가 넘기면 8.
그럼 답은 F0은 C지. 0 대입하면 상수항 C니까. 그래서 답이 8. 3번이 맞는 거고 2번은 이제 X절편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잡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X절편이 있으면 식을 인수분해 된 식으로 잡아야 돼. 근데 2차 계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2차 계수 A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X절편 2개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잡아야 되겠지. 그리고 얘의 꼭지점. 근데 얘는 식을 안 써야 되네. 그럼 여기서는 우리 꼭지점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된 식에서는 꼭지점 보는 방법은 X절편에 뭐 아래로 볼록이도 위로 볼록이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치? X절편의 한 가운데가 꼭지점이야 무조건 대칭축. 그럼 마이너스 2랑 1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꼭지점 X좌표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대입하면 되겠네. 그거 대입하면 A 곱하기 2분의 3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A가 나오겠지. 이게 또 4x-y는 7 위에 있대. 4x-y는 7 위에 이 꼭지점 좌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이거 대입해서 플러스 4분의 9a가 7 넘기면 9 약분하면 없어지고 4 곱하면 a는 4가 나올 것 같은데 a가 4가 나왔으면 답은 f-1 구하래.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a는 4였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 나오겠네.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어서 경민이 다 풀었어? 얼마 되지도 않은 야 열 몇 문제밖에 안 되는 걸 알렸다고야?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진짜 가서 할게. 맨날 다음 질문 302번이요. 얘는 이제 위에 있는 조건 두 개를 분석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보기에서 판단을 해야 돼. 먼저 가조건이 F1은 0이야. 이거 일단 당장은 뭐 쓸모없을 것 같아. 나조건이 핵심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는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뜻일까? f3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f가 함수값이 다 얘보다는 함수값이 다 크대. 그 말은 f3이 뭐라는 거야? 얘가 최소값. 함수 fx에 있는 모든 점들이 3일 때의 함수값보다는 다 크다고 했으니까 저 3일 때 최소값이라는 거야. 근데 f 2차 함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2차 함수 f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 2차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 그리고 꼭지점이 3인 거지. 그래서 최소값이 3일 때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것까지 알을 수 있어. 일단 나조건에서 이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가조건을 합칠 거야. 가조건 합치면 어떻게 돼? f1은 0이래. 1,0이네.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1이 왼쪽에 있을 거야. 여기에 1,0이야. 그럼 이게 1,0이라는 건 x축이 어디 있는 거야? x축이? 여기가 x축이지? 1,0이잖아. f1이 0이니까. 지금 원래는 축 안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이거는 그래프 모양 먼저 잡고 거기다가 축을 내가 덧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1,0이기 때문에 x축이 정확히 여기라는 거 알 수 있네. y축도 뭐 그어본다면 y축은 1보다 왼쪽에 대충 그으면 되지. y축은 여기 있을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그 위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 현재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보기를 판단해야 돼. 보기 기억은 F5가 0이냐고 물어봤어. 이거 어때? F5는? 아니에요. 맞지? 네, 왜 맞아? 아니에요. 어? 네? 아니지 않아요? 왜 아니야? 아까는 잘 네. 했으면서 맞아요. 대칭축이 3인데 x절편이 1이니까 반대쪽은 무조건 5여야 되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지. 네. 그 다음 니은은 갑자기 함수값 3개를 비교하라 그랬어. 2일 때와 2분의 1일 때와 6일 때를 비교하래. 어떻게 비교할까?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꼭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더 어때?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요. 작고 꼭지점으로 멀수록 함수값이 커. 결국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꼭지점 3에서 2까지의 거리가 1이야. 3에서 2분의 1까지 거리가 2분의 5겠지. 3에서 6까지 거리는 3이야. 누가 제일 멀어? 거리가. 여기요. 얘가 제일 멀고 그 다음 얘가 제일 가깝지. 그러면 제일 먼 애가 함수값이 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지. 이것은 조건이 이제 하나 추가된 거야. F형은 K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았어. 그때 갑자기 이상한 저 방정식을 풀래. fx는 kx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두 실근의 합이 11인 걸 찾아보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F형은 K라고 했고 fx는 KX를 풀어야 되면 우리 fx식을 잡아야 돼. fx식을 어떻게 잡을까? fx는 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 A. 이 창에서 모르니까 A X 마이너스 1. 그치. x절편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쓰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하지. x절편 가지고 인수분해된 식으로 쓰는 게 편해. 이게 fx식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제 추가된 거 f형은 k를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f0이 k니까 0 넣어봤어. 0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5a야. 근데 그게 조건에서 k래. 그럼 우리는 5a랑 k랑 같다인 거고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 문자 다 쓰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a를 남겨둘까 k를 남겨둘까? 상관없는데 뭐가 더 편할까? A. a를 남겨두면은 k를 없애야 돼. 그럼 k 대신에 5a를 쓰면 돼. 괜찮아? 그럼 k를 남겨두고 싶어. 그럼 a를 없애야 돼. 그러려면 a는 5분의 1k를 대입해야 돼. 분수색이니까 귀찮지?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그냥 k를 없앨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 문제에서 풀라고 시켰잖아. 디귿에서. 이 방정식 풀어보면 fx식은 여기 있었지 이거. fx가 이거고 kx는 k를 5a라고 바꿀 거니까 5ax야. 이거 풀 수 있잖아. 어떻게 풀면 돼? a 그냥 약분해도 되지. 왜냐면 a는 0이 아니잖아. 2차 계수 잡은 거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방정식 풀면 되지. 2차 방정식. 계산해줘. 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5x니까 넘기면 11x.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두 근의 합이 얼마? 두 근의 합이 11 맞잖아. 그래서 디귿이 맞네. 두 실근의 합이 11이다. 삼백 천번에 2번이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니까 식을 바로 잡아야 되겠지. y는 a x-1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잡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에 지난데 그럼 a 구할 수 있는 대입해서 2, 마이너스 3이니까 2랑 2, 마이너스 3이니까 2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는 넘기면 1이네. a값 구했어. 결국 함수가 완성이 됐네. x-1 제곱. 전개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했어.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x절편 AB, y절편 C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래. 우리 x절편 어떻게 구해? x절편 구하는 방법은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x절 0. y에 0 넣어야지. y에 0 넣으면 결국 이 방정식 푸는 거잖아. 방정식 풀 거니까 일부러 전개 안 한 거야. 우리 전개해서 할 필요 없잖아. 정리돼 있는데. x-1은 플마 2. x는 1 더하면 3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x절편 2개.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되지? 네. x에 0 대입하면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네.
결국 절편 이거 뭐 A, B였어? A, B랑 C 다 구했지 절편들. 그럼 이제 넓이 구하래. 뭐 간단히 그냥 좌표 평면에 점 찍어보면은 x절편 3,0 마이너스 1,0이랑 0, 마이너스 3 이 삼각형 넓이잖아 그냥. 2분의 1 밑변이 4 높이가 3이겠지. 그래서 6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네. 뭐에서 막힌 거야? 잘못 읽었어요. 다음 307번이요. 307번 구호 해석하는 문제. 네, 일단 x절편이 나와있으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있네. x절편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 이차함수 ax제곱 bc인데 일단 여기까지 정보에서 보기 기억은 a, b가 0보다 크다. a, b, c 더해서 0보다 크다. 2,c를 지난다. 일단 x절편이 있어. 그럼 식을 쓰고 싶지 않을까? 우리 식을 써보면은 a, x,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식 쓰거나 아니면 근각예술 관계로 뭐 또는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을 a분의 c 해서 근데 사실 똑같아. 그럼 이거 b는 몇 a 정리될 거고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a 정리될 거고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되는 건 사실 뭐 얘랑 똑같은 거야. 어쨌든 뭐가 됐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찾아야 돼. 기억은 AB가 0보다 크냐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AB 부호는 이거 식 쓰기 전에 나오겠네 사실. 우리 절편을 가지고 식 쓰기 전에 AB 부호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0보다 작다. 일단은 그렇고 대칭축 위치. 대칭축이 네. 오른쪽에 있는 1이잖아. 대칭축 더해서 절반 1. 네. 그러면 이거 사실 안 외우고 써도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잖아. 꼭지점. 네. 이게 지금 양수네. 그럼 AB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AB 부호가 다르다? AB 부호가 서로 다르다. 다르다. 음수이다지. 그래서 틀린 거지. 아. 그래서 AB 부호 따로 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보면 되지. 기억 판단할 때. 그 다음 니은은 아주 유명한 건데 저거 어디서 많이 등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얘는 함수식 fx라고 부르면 이거 뭐야? f 좀 너무 많이 등장해서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f 얼마? f1 이거 f1 함수값으로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거 f1이 0보다 크냐 물어본 거야. f1이 0보다 크냐? 1일 때 꼭지점이잖아. 네. 양수에 있네 지금 그래프상으로. 니은이 맞지? 네. 마지막 디귿 2,c를 지나냐 물어봤어. 얘는 어떨까? 2,c가 얘는 근데 2,c 말고 몇 c인지는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c 말고 몇 c 지나는 거 있어. 0,C. 그치? 얘는 x에 0 넣으면 상수항 c잖아. 즉 여기가 c인 거야. 0,c. 이거 식도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식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은 0일 때 c니까 이거 대칭성 이용하면 언제 또 c겠어? 대칭축이 1이잖아. 0과 대칭되는 점이 어디야? 1에서 2,c지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맞지. 와. 이건 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 같은 걸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지. 다음 유형 5번 잘 연습했어? 절대값 그래프. 이제 우리 절대값 3개짜리는 각자 해보자 그랬지. 네. 기본 방법으로 다 했지?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10번, 11번은? 10번은 풀어봤는데 11번은 안 풀었어요. 왜? 네.
10번은 그래프를 그렸어? 10번이요? 어. 그냥 더 나눴어요. 그 최소값을 구하려면 언제 다 비교해야 되잖아. 셋 중에. 어떻게 비교했어? 범위 나눴는데. 범위 나눠서 식을 쓴 다음에 셋 중에 어느 부분에 최소값이 등장할지 어떻게 찾아야 돼? 그냥 제일 작은 거 썼는데 맞았어요. 이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했어야 됐는데 누구는 늦게 오고 누구는 게임하느라고 시간 날리고 아주 우리 재밌는 수요일을 보냈었지.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다음 주까지 교재 수요일까지 끝나야 되니까. 일단 저 절대값 그래프 11번 문제 풀면서 바로 해보자. 일단 원래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원래 하는 방법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빨리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쉬워.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이거 문제 풀 때 한 10초면 끝나 사실. 빨리 풀면. 근데 이제 원래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방법의 과정이 머리에 있어야지 빨리 푸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이제 원래 과정대로 하면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풀든 부등식 풀든 함수 뭐 그래프 그리고 뭐 풀든 무조건 절대값 우리 범위 나누라고 했어.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값 안이 0 되는 거 크기 순서로 재배치해야 돼. 안 되어 있으면. 다행히 크기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대로 두면 되고 크기 순서가 아니면 다시 제일 작은 걸 왼쪽에 두는 게 좋아. 그럼 패턴이 정해져 있어야지 빨리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범위 나눠야 되지. 첫 번째 범위는 모든 실수를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에서 3일 때, 3에서 6일 때랑 6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지. 3에서 6일 때, 6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될 거야. 나누고 풀 건데 우리 1일 때는 어때? 우리 절대값을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저 크기 순서로 재배치하는 이유가 빨리 패턴을 잡아서 풀려고 그래. 빨리 패턴을 잡아서 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 절대값 푸는 기본 방법은 절대값 안이 양수이면 그냥 절대값 없애고 절대값 안이 음수이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x가 1보다 작아. 엄청 작아. x가 엄청 작으니까 절대값 안이 다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안이 다 음수니까 없앨 때 마이너스 다 붙여야 돼. 두 번째는 x가 조금 커졌어. 그럼 첫 번째 파트는 양수가 됐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야. 그 다음 x가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두 번째마저 살짝 커져서 양수 됐을 거야. 근데 그 다음은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지막은 x가 엄청 커졌어. 그럼 다 플러스 됐을 거잖아. 절대값 아니.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크기 순서로 재배치하려는 거야.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계산만 하고 그래프 그리면 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랑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6이면 플러스 10 나오겠지. 얘는 x 마x 마x니까 마x 마1 뿔 3 뿔 6이니까 플러스 8. 얘는 x 마이너스 x니까 x 마1 마3 뿔 6이니까 2. 마지막은 3x랑 마10이겠네.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언제 최소인지 당장 몰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잘해야 돼. 내년에는 이제 미분 적분이라는 걸 2학기 때 하게 되면 그래프 미친 듯이 잘 그려야 돼. 그래프 그려보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 우리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야. 직선이라는 것은 두 점을 이어주면 그냥 끝나. 그러면 두 점만 잘 찍으면 돼. 그럼 어떻게 찍으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점 찾기 쉬운 점이 뭐가 있겠어? 0이랑 1이랑 2, 2랑 3. y절편, x절편이 찾기 쉽잖아.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나오잖아. 절편 바로. 절편 찾아야지 빨리 찾으려면. 얘 y절편 10, x절편은 0 넣으면 3분의 10.
10이랑 3분의 10 길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지. 저 직선일 거야.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이 직선 상에서 근데 이 직선 전부 다 그리면 안 되고 뭐만 그려야 돼? 이 직선에서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야 돼. 그럼 1보다 작을 때 1일 때가 딱 어디 있겠지? 1일 때가 3분의 10, 뭐 3점 얼마니까 대충 여기가 1일 거야. 1, 얼마인지 대입해봐야 되겠네. 1, 얼마인지 대입하면 1,7. 7. 그래서 1,7까지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야 돼. 저 부분만 딱. 두 번째도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릴 거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또 절편. x절편 y절편 8. x절편 8. 8이지. 8 지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절편이 8과 8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또 다 그리면 안 되고 우리는 1, 3만 그려야 돼. 근데 이거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어. 실제로 대입해보면 1,7 맞아. 이어지겠네. 그 다음 3 대입하면 3,5. 그래서 얘는 저 점만 그려야 돼. 1,7부터 마침 이어질 거고 3,5니까 대충 3이 뭐 3분의 10보다는 살짝 왼쪽이긴 하네. 정확히 그리려면 3,5. 그래서 또 이 부분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지. 네. 두 개 그렸어. 딱.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비슷해 이제. 얘는 또 절편 얼마야? y절편 2, x절편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 지나니까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럼 그 직선 그려보면은 이거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릴 때도 무조건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잡고 그리면 돼. 진짜 이어질 거야. 3 넣으면은 저렇게 될 거니까 대충 뭐 여기 있겠네. 6,8. 그래서 3,5부터 6,8까지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절편 마이너스 10 3분의 10이지. 마이너스 10 3분의 10. 그래서 기울기가 3. 그리고 무조건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 또 무조건 이어져. 6 넣어보면은 6,8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풀지. 그럼 언제 최소겠어? 함수값 제일 작은 거 어디야? 제일 밑에 있는 거. 3. 이거잖아. 3,5.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시간 많이 걸리지? 네. 식 쓰는데도 최대한 빨리 써도 한 1분은 걸릴 거야. 식 쓰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데 한 2분은 걸리겠지. 총 3분은 걸려. 이 3분 걸리는 걸 이 30초도 안 걸리게 이제 풀 거야. 근데 그러려면 이게 머리에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을 한다라는 걸. 또 어떻게 바로 풀 거냐? 그래프를 우린 바로 그릴 거야. 식 없이. 식 없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직선 그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어? 정확한 좌표 위치 말고 모양만 잡을 거니까. 모양만 잡을 때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뭘까?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정확한 위치 잡을 게 아니라 모양만 그릴 거면 제일 필요한 요소를 뭐로 생각하면 돼? 모양만. 우리 축에다가 막 정확히 안 그리고 모양만 대충 그릴 거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직선에 기울기가 중요해. 기울기만 있으면 그래프 그려 그냥. 네.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아까를 내가 안 썼다고 치고 안 썼다고 내가 새로 이제 빨리 풀어볼 거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일단 재배치 됐나 봐. 재배치 됐지?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는 뭐겠어? 파 마이너스잖아. x 개수만 보면 되니까 우리 네. 파 마이너스라서. 그 다음에 우리 뿔마마 사실 이것도 머리에 있어야 돼. 실제 몇 초 안 걸리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 생략할 수 있지. 익숙해지면.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기울기가 1이고 네 번째 기울기가 3인 거잖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우리 모양을 잡을 거니까 맨 처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3인데 대충 그려.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대충 그려. 기울기 마3 y1 그리고 기울기 1 그리고 기울기 3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10초 만에 끝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계점들만 우리가 인식하면 돼. 이 경계점이 뭐겠어? 당연히 절대값 아니 저 나머지는 게 경계점이야. 얘는 x가 1일 때, 얘는 x가 3일 때, 얘는 x가 6일 때야.
그럼 이제 최소값 그냥 3 대입하면 끝이잖아. 저 함수에다가. 절대값 함수에다가 3 대입하면은 절대값 2, 0, 마3이네. 그래서 5가 되겠지. 한 15초면 끝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절대값 그래프는. 어렵지 않잖아. 기울기만 내가 잡아서 얼른 그리면 되니까. 이걸 못하면 3분 동안 열심히 식을 쓰고 그래프를 다 그려야지. 누군 3분에 하고 누군 뭐 15초에 하고. 이게 판가름 나는 거지. 그럼 309번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봐. 309번 그래프 어떻게 잡을래? 안 풀었다면. 잠시만요. 그럼 첫 번째 구간 기울기 얼마겠어? 맨 처음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 마이. 그럼 마이인 거 대충 그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울기가 0. 0. 기울기 0이면 x축의 평행하게 기울기 0. 세 번째 구간 마지막 구간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뿔뿔이지. 왜 그래 너? 에이. 플러스. 제일 처음엔 엄청 작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짝 커졌고 그 다음에 다 커졌잖아. 이거잖아. 네. 기울기 얼마? 2. 그래프 한 5초면 끝나. 꺾이는 점이 뭐겠어? 꺾이는 점이 마이랑 2.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네. 근데 일단 이건 좀 더 나가야 돼. 시간이 걸려. 왜 그러냐면 일단 해보면 일단 얘네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왜냐면 기울기 0이니까 어차피 함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네. 둘 중에 뭐 넣으면 돼? 2 넣을까? 양수니까 2 넣으면 3, 0 빼기 7이니까 마4지. 혹시 의심스러운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0, 마3 절대값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 맞지? 네.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또 구하래. 그럼 x축 여기다 추가로 내가 그려야 되겠네. 우리 아까도 해봤잖아. 그래프 먼저 아까 2차 함수에서 잡고 나중에 축을 추가하는 거. 네. 비슷해 얘도. 나중에 축을 추가하고 싶어. 그럼 우리 x축, y축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어디가 x0인지 아니면 어디가 y0인지가 필요해. 네. 그럼 우리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근데 우리 x축만 그릴 거니까 x축이 입장에서는 뭐만 알면 돼? 어떤 값을 알면 x축을 내가 추가로 그릴 수 있어? x 절편.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다 내가 x축의 위치를 추가로 잡을 건데 그러려면 x값이 중요해, y값이 중요해. y값, y가 얼마면? 0. 그치, y가 0인 게 x축이잖아. 네.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으니까 0은 살짝 위에 있을 거야. 이게 x축이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x절편을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겼어. 식을 알아야지 x절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어떨까? 식을 알아야지만 x절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야. 기울기 이용할 거야. 기울기가 2였잖아. 그래서 내가 기울기도 옆에다 동그라미 메모해 놓은 거야. 기울기가 2야.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기울기잖아. 그럼 y로 얼마 커졌어? 4. 그럼 x로 얼마 커져야 돼? 2. 그럼 이거 좌표가 얼마겠어? 4. x면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식 없이. 어. 식 구할 필요도 없지. 이제 왼쪽 해볼까? 왼쪽도 음수긴 하지만 기울기 2야. 그럼 x 변화량, y 변화량 이게 돼야 돼. 그럼 y가 4만큼이야. 그럼 x가 2만큼 가야지. 2만큼 가야 되니까 마3이지. 네. 이렇게 식 없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절편은. 네. 시간이 절약되잖아. 식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 그래프 문제는. 또 안 해보면 까먹어. 연습해봐야 돼, 계속. 이제 2차 함수 활용. 우리 오늘 활용도 일단 다 끝내고 여러가지 방정식 조금은 들어가야지 남은 걸 수요일 날 할 수 있어. 여러가지 방정식이 1, 2 또 2개거든. 2차 함수 활용은 사실 단순해. 내용들이 크게는 2가지야. 첫 번째는 직선과의 관계. 그 직선에는 x축이 포함돼. x축을 포함한 직선과의 관계가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종류야. 2차 함수 활용은. 우리 개념을 보면은 개념은 별거 없는데
앞으로 우리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방정식의 실근으로 볼 거야. 왜냐면 함수와 x축과의 교점 구하려면 우리가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잖아. y에다 0 대입하면 저절로 함수가 방정식이 돼버리지. 따라서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방정식 이꼴 함수 둘 다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럼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어떻게 잡으는데 당연히 y에 0 넣어서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써야겠지.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몇 개냐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방정식의 실근이 2개여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0이고 0보다 작고인 거지. 그래서 어려울 내용이 없고. 3번 x축 말고 임의의 직선과의 관계도 비슷해.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y를 소거해서 둘 x끼리 같다라고 놓고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 그 말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두 함수의 위치관계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의미가 또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놓고 또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과 위치관계가 같으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똑같지 아까랑. 그래서 둘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서 근이 2개면 그러면 교점이 2개인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0일 때, 그 다음 0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이건 단순 계산이야.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거.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최대 최소에 대한 거야. 일단 괄호 1번 x가 실수 전체인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다룬 거야. 실수 전체일 때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이지.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일 때 최소,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일 때 최대니까 이건 중학교 때 해봤던 거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거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일부분일 때야. 그럼 그때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는 꼭지점이 그 범위에 있냐, 두 번째는 없냐인 거야. 이 두 개가 다르니까 꼭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꼭지점이 범위에 있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 책에서는 편의상 한 줄로 쓰려고 시작점 F알파, 끝점 F베타, 꼭지점 FP 이 세 개를 다 계산해서 제일 큰 걸 최대, 제일 작은 걸 최소라고 쓰라고는 했어. 그냥 한 줄로 편하게 쓰려고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세 개 다 계산 안 할 거잖아.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이야. 대칭축 꼭지점이 예를 들어 1이야. 주어진 범위가 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야. 그럼 우리 먼저 꼭지점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야 돼. 얘는 들어있지.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김에 얘를 표시해보는 게 좋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야. 4는 조금 더 멀리 있겠네. 차이가 2고 차이가 3이니까 4는 더 멀리 있어. 그럼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겠어?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 최대는 4.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셋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계산하기 전부터 뭐가 최소고 뭐가 최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셋 다 계산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 절약하려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계산하면 돼. 동그라미 2번. 이제 꼭지점이 범위에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단순해. 왜냐하면 꼭지점이 범위에 없으면 무조건 시작점, 끝점 두 개가 답이야. 둘 중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그래프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둘 다 계산해서 어차피 더 큰 걸 최대, 더 작은 걸 최소로 잡으면 돼. 꼭지점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이제 괄호 3번, 4번이 약간 특이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3번은 뭐 조건식이 있는 경우 이건 당연한 말인데 첫 번째 조건식이 xy에 대한 식이야. 그거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인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첫 번째 조건식에서 먼저 x의 범위가 문제에 안 써져 있지만 숨어 있을 거야. 그 숨어 있다면 그 범위를 구해내야 돼. 그래서 x의 제한된 범위가 생길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그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y를 소거해. 그럼 x만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또 풀면 되는 거야. 마지막 4번이 더 특이한 건데 완전 제곱을 이용해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어. 저렇게 x에 대한 완전 제곱 더하기 y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됐다면 저 x, y 쪽의 개수들의 부호 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 볼 수 있어. 둘 다 플러스라면은
저 완전 제곱 부분이 0일 때 값이 제일 작겠지. 제일 작게 더해야지 최소니까. 그래서 둘 다 0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반대로 x, y 쪽 개수가 둘 다 음수이면 둘 다 0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제일 적게 빼야지 최대잖아. 그래서 0을 빼야지 최대니까. 그래서 저 아래 완전 제곱 파트가 0이 돼야 한다는 뜻인 거야. 이건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보자. 쉬었다가 문제로 들어가자. 우리 오늘 상태는 뭐야? 졸린 거야? 왜 늦었어?